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난민들의 수를 뉴질랜드로 받아들이는 것을 재개했고 현재 MIQ 시설에 더 많은 여유가 있지만 약속된 연간 할당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에 국제 엠네스티는 뉴질랜드가 충분히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매그드 론데 사무총장은 우리는 뉴질랜드 정부가 코비드를 이유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뒤처지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고 뉴질랜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의 할당량을 연간 1,500명으로 2배 늘렸지만 코비드가 이러한 계획을 중단시켰으며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훨씬 적은 수인 1,000명만 받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의 난민들이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행히도 뉴질랜드는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들 중 순위가 세계에서 95위에 불과합니다. 데미안 오코너 통상장관은 호주에게 발표된 호주, 영국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Q&A 프로그램에서 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이 기준점이 되기는 하지만 뉴질랜드 시장에 더 적합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단은 영국과 호주 사이에 도달한 것과 유사한 조건에 대한 합의를 바라고 있지만 뉴질랜드는 호주 협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키위들을 위해 더 나은 협정이 맺어지기를 원하며 그것이 지향하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영국의 뉴질랜드와 유사한 다른 나라의 상황과 맺은 협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남미 국가들의 경우 상당수는 뉴질랜드가 경쟁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저율 또는 제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키위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원예 수출품입니다. 그러나 최근 과일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은 뉴질랜드와 중국과의 관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한 키위 재배자가 뉴질랜드 골든 키위 개량형 골드3를 중국으로 밀수출했습니다. 이후 수천 헥타르의 불법 과수원들이 생겨났고 뉴질랜드는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년을 허비했습니다. 조사 결과 출처는 뉴질랜드 베이 오브 플랜트의 작은 마을인 오퍼티키에 있는 한 키위 과수원을 구입한 기업인 하오육 가오였습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그는 귀중한 접가지를 수찬으로 밀수출해 6만 뉴질랜드 달러의 암컷 새싹을 팔았습니다. 그는 불법 행위를 부인했지만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이를 반박하고 1,400만 뉴질랜드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제스프리는 법정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중국을 통한 골드3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없이 실패했으며 그동안 골드3 키위 나무들은 퍼져나갔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제스프리는 불법 재배 지역이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2배가 되는 5,200헥타르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4월에 새로 완공된 주택에 대한 990개의 CCC가 발급돼 3월에 발행된 1,412건보다 30% 감소했습니다. 연간 수치는 오클랜드 주택 건설이 여전히 매우 활기를 띠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클랜드 카운슬 집계에 따르면 2013년 12월 이후 4월 말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에 대해 13,209개의 CCC가 발행돼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규 주택 건설의 상당 부분이 작년 하반기에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주택 건설이 저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오클랜드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발행한 CCC는 매월 평균 1,148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월 평균과 비교해 12% 감소했습니다. 뉴질랜드와 유럽 연구자들에 의한 한 연구는 해수면 상승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장기적인 부동산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공동저자인 빅토리아 대학교 기후변화 연구소의 주디 로렌스 박사는 해수면 상승이 향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뉴질랜드 사람들은 해안선 가까이에 주택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는 또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장기적인 부동산 계획이 긴급히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취약한 정착지들의 위험을 줄여야 하며 사람들이 해안선의 후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지역의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키위세이버 회원 계좌에 매 1달러마다 50센트씩 추가되어 연간 최대 521불 43센트까지 키위세이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ASB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키위세이버 회원들 중 거의 절반이 기부금을 충분히 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정부의 기부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ASB 총책임자인 아담 보이드 씨는 키위들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돈인 만큼 최대한의 혜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2달러 미만의 키위세이버 계좌로 연간 100달러를 추가로 입금해도 정부 기부금 50달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정부 정책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신차의 경우 최대 8,625달러, 중고 수입의 경우 3,450달러를,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은 2,300달러에서 5,750달러까지 할인해주는 정책에서 오토바이는 제외됐습니다. 이완 델러니 교통부 대변인은 오토바이가 배기가스 배출 문제의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클린카 디스카운트 시작 당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3.5톤 이상의 모든 대형차뿐만 아니라 모페드와 모터 세발 자전거도 제외됐으며 안전등급이 별 3개 미만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0원 93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8원 8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3원 03전입니다.